안녕하십니까 구독자님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날씨감 진짜 엄청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위치방은 또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번 주까지는 계속 날씨가 계속 추워진다니까 일단 건강은 조심하시고 물론 건강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가 또 단기 조정은 오지 않는가, 그리고 또 언제 또 주가가 또 상승 랠리를 가질까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다시 매수를 해도 될는지 궁금하시기도 할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까지 오를까 그것도 궁금하죠. 하지만 올해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삼성전자와 얼마나 연관이 있을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악의 인플레이션 과연 올지 안 올지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 그 언론을 통해서 언론 기사를 제가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뭐 공포 조장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벌일 수 있는지, 향후 증시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또 영상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우선 여러분 안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게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그 근거는 제가 바로 뒤에 바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까지 오를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물론 저는 매도에 대한 동의는 하지 않지만 일단 삼성전자 당분간 오르긴 오르겠죠. 계속해서 일단 전문가들도 일단 당분간은 계속해서 코스피도 3천 시대까지 안착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당분간은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 주가에도 큰 영향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동아일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5명을 대상으로 뭐 긴급하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반짝 랠리에 그치지 않고 지금 현재 코스피 3천 시대에 안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답니다. 물론 그 동학개미들의 그 꾸준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들도 계속해서 연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미 힘들이 계속해서 강세가 될 수는 없겠죠. 물론 외부적인 그러한 조정장이 들어오면 개미들도 어느 정도의 조정에 순응을 하고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템포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양호한 기업 실적이 계속해서 발휘가 된다면 물론 코스피도 3,200선까지도 분명히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그 시중금리죠. 시중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 종식할 백신의 성패 여부가 향후 코스피 시장의 상승장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우려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시중금리 인상도 상당히 지금 눈에 띕니다. 그 얘기는 제가 인플레이션과 바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리서치 센터 5명이 단기 급등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실물 경기하고 괴리도 계속되고 있지만 코스피 3천 안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물론 코스피 3천 이 안착이 된다는 게 상당히 상징적인 겁니다. 물론 그렇다면 삼성전자 물론 주가도 계속해서 하향 곡선보다는 우상향 곡선이 당연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은 이제 뚜껑 열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올해와 내년 상당히 좋은 전망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는데, 중간에 단기 조정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 유동자금이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이 주가를 발목을 약간 잡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조건 오른다 1년 오르고 2년 오르고 오르지만, 하지만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물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죠. 이 등락 폭이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입니다. 이게 바로 고점에 물려서 어느 정도 약간 하향 곡선에
어느 정도 행보 구간을 거친다면 물론 우리 초입에 들어오시는 이 개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걱정도 많고 하지만 길게 내다보는 여윳돈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물론 조정이 들어올 때 열심히 또 주워 담겠죠. 하지만 대다수가 상승장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승 그 관성을 타고 계속 더 오르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물론 들어와서 좀 더 오르면 좋죠. 하지만 오르고 차익 실현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물론 단기 조정이 들어오면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은 대부분이 장기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역시 조정을 거친다면 대부분 매수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저 역시도 매수 쪽으로 상당히 조정이 나온다면 저도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부동산 주식이 부동산에서 지금 현재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 투자 행태, 간접에서 직접으로 바뀌는 이 머니 무브가 물론 시중 자금입니다.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하죠. 이게 상당히 지금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중 금리나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게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솔직히. 그리고 최근에 그 상승 랠리가 물론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그 구조적 강세장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자동차, 가전제품, PC, 모바일 이러한 제품들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는 사회가 벌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 이렇게 된다면 지금 추세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연결되는 사회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도 다 연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조정세가 들어와도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일시적인 자금, 물론 B2겠죠. 연끌까지 하셔가지고 물론 대출을 뭐 받는 거야 뭐 본인의 선택이지만 하지만 향후 금리가 오르고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못 버틸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금리가 어디까지 치솟을지는 그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월가의 경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바로 얘기를 드리겠지만, 하지만 국민주로 떠오르는 그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해서 얼마까지 오를지도 투자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물론 8만 전자는 작년 말에 들었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도 최근에 11만 전자까지 간다. 계속해서 장밋빛 전망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근거도 당연히 메모리 빅사이클과 그리고 1월 말 주주 이익 환원 정책이죠. 물론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이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당연히 D램이나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11만 전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곡선은 맞지만, 하지만 중간중간에 단기 조정,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현금 비중은 못해도 저는 반반을 들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20-30% 정도의 현금 비중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 단기 조정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그리고 안전자산 쪽으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전자산에 투자할 것 같으면 저는 뭐 아예 삼성전자라는 이 좋은 종목에 투자도 안 했겠죠. 이 안전자산이라는 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당연히 주식은 모든 게 등락폭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가 있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초우량주는 저는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에 전제하죠. 그리고 횡보도 거치고. 하지만 지금부터 향후 2030년까지 그리고 AI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초연결 사회, 그리고 전기차, 자율주행. 여러분, 반도체가 과거와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으로 반도체는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그래프는 저는 참고용이지 향후 미래의 그래프 곡선은 횡보 곡선보다 우상향 곡선이 더 가파르겠죠.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안전자산, 은행, 금, 뭐 그런 데는 저는 솔직히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열심히 부르짖고 있고, 자, 여러분한테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또 바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월가에서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미국 월가에서 올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이 덮칠 거라는 섬뜩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섬뜩했습니다, 솔직히. 미국 비앙코 그 리서치 설립자 그 짐 비앙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CNBC하고 인터뷰에서 한 세대 만에 처음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분의 얘기가 뭐 100%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2021년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지금 빅사이클에 접어들었지만 또 이러한 인플레이션 악재, 월가의 경고 이것도 같이 또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과거부터 시작해서 한 1년을 보더라도 그 1년 안에는 온갖 악재들이 무성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삼성전자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계신 분들은 물론 안고 또 가야 될 문제겠죠.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증시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비앙코가 그 물가 상승률이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그 목표치인 2%에서 0.5%포인트 웃돌 것으로 내다봤는데 물론 상승폭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2.5%는 지난 28년 동안 보지 못했던 최고치라고 합니다. 역시 그 인플레가 역시 그 팬데믹으로 인한 그 기저효과도 있겠죠, 분명히. 물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초저금리로 유지는 하고 있지만 향후 어떤 식으로 또 갑자기 변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 일단 거의 한 세대 동안 인플레이션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떤 것인지 이분은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이러한 오싹한 얘기까지 했죠. 일단 전 세계가 유동성을 완전히 늘려놨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금 연준을 필두로 해서 그 유럽연합이죠. 그리고 중국, 일본, 세계 주요국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시중에 푼 유동성 규모 자체가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 유동성 규모가 14조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경입니다. 1경 5천조 원입니다. 우리가 1경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할 겁니다. 1경 5천조 정도 되는데 엄청난 유동자금이 풀려 있습니다. 물론 여기 경제 정상화가 계속해서 이제는 이 백신이 안정화되고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된다면 화폐 가치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개념이겠죠. 물론 그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당히 오를 거고 대출 비용도 크게 늡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영끌, B2 그리고 부동산 자금이 대거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건 물론 우리들한테는 호재죠. 증시 대기 자금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실질적인 부동산에 들어가 있던 돈이 활동적인 주식시장으로 많이 몰린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돈이 장기간 묵히고 원래 선순환이 되면 좋겠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들어온다면 그 영끌과 B2가 된 그런 금리 비용이나 이런 게 갑자기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유동성 자금이 또 대거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이탈 조짐도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시의 단기적인 이 변동성이 좀 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와중에 고점에서 물려있는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은 어느 정도 또 멘붕이 올 수가 있습니다. 더 길게 보면 어차피 올라가겠지만 그 상황 그리고 비용 이런 것 때문에 눈물겨운 손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에 대한 나쁜 기억으로 이 주식시장을 떠나버릴 수 있는 최악의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의 돈 그리고 여유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이 들어오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은행들도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일단 이거는 미국 얘기지만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도 지금 이미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주택시장에서 물론 투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물론 투자자라면 저는 주택은 투자의 개념 뭐 자본주의 세계에서 투자라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주택을 가지고 투자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건 우리 후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집값을 미친 듯이 올려놓으면 그건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집을 못 구해서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 구하고
그러한 악순환이 되면 우리나라 결혼을 하지를 않으니까 당연히 아기도 없겠죠. 점점 가면서 실질적으로 근로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 생산 인구가 계속해서 뭐 감소하는데 더 넓게 보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건 번외로 하고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그 투자 수단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금 원자재 뭐 여러분한테 비트코인 제가 뭐 갑자기 지금 삼성전자 유튜브를 하면서 금 원자재 비트코인 얘기를 할 수 없죠. 저는 그런 데 관심도 없고 여러분한테 추천도 해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증시, 부동산 거품이 뭐 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의 변수는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자, NH투자증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제 10년물 금리 지표 상당히 유심히 살펴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이 금리 상황도 엄청나게 바뀌죠.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지금 1.2%로 넘어가게 된다면 주식시장에 조정도 당연히 발생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물론 올해 큰 화두는 삼성전자의 실적과 턴어라운드 그리고 2년간 빅사이클이 도래할 수도 있겠지만 금리 상승으로 인한 변수도 우리가 같이 함께 안고 나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론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에 따라 뭐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결정되기는 맞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업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애플이나 인텔, 미국으로 치면 이 기술주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전문가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애플과 인텔은 삼성 대표적인 기술주죠. 그리고 원자재와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 원자재겠죠. 수혜를 분명히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끌과 B2는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겁니다. 좋은 호재가 있으면 분명히 악재도 같이 겹쳐서 오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히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현금 자산을 어느 정도 비율은 이 단기 조정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게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참고를 해주셔도 좋겠고 다음 영상 다시 한번 또 찾아뵐 수 있는 언제 또 저는 내일 또 이런 시간에 또 찾아뵙겠죠.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